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주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별별 이슈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실명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 금지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20일 날 이제 20일이었던 것 같은데 판결이 나왔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줘라.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이름이 우리 부동산 실명법 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인가 아무튼 그래요. 예. 요 내용 관련해서 판결 대법 판결이 있었죠. 맞아. 전원 합의체. 네. 오.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어떻게 결론 날까 봤는데 뭐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맞는 답으로 그래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번에 판결이 나올 때도 보면 이 대법관님들도 의견이 갈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고민하셨던 분들도 갈렸다는 얘기는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게 1995년인가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집을 사면서 아들 네 이름으로 하나 해놓자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아버지가 뭐 야 우리는 그러니까 동생 네 이름으로 해놓자 또는 뭐 이거는 집안의 집인데 큰아들이니까 네 이름으로 해놓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의를 그냥 해놓는다라는 의미인 거지. 실제 소유하고 관리하는 실제 소유자는 이렇게 좀 모호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어갖고 사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등기 자체가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공신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시의 효력만 있는 거지. 그래서 등기도 바뀌기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부동산 실명제 한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다 불법이야 해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점 이전에 해놨던 것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실명법이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존중된다라고 하면 과거의 명의를 따로 이렇게 해놨던 것들도 전부 다 자기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 이름은 동생 이름을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동생 거가 되는 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이게 지금 내용에서도 지금 어제 기사를 읽으면서 얘기할 때는 기억하지만 불법 원인 어려워. 예, 그 내용에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에 따라서 뭐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이제 대법 판결이고 이 2002년에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소송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판결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사람들이 이후에도 그런 거죠. 야, 네 이름으로 좀 사놓자. 또는 뭐 이렇게 자녀 이름으로 사놓는다든가 실제 부모님 집이면서 이제 그런 어떤 명의신탁 부분들이 평행 암암리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 이후에는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좀 다른 해석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조금 아직 이르지 않았나. 내가 법률가가 된 것 같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제가 느낄 때는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판결도 그렇게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부동산 실명제라는 게 결국은 타인 명의, 차명으로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결국 소유권을 차명에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 차명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팔아버렸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전에 팔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니까. 정당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어쨌든 팔 수 있는 권한 자체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팔았으면 과연 어떻게 판결이 그거는 났을까? 이제 다 소송이 줄 소송이.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민법 할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데 이 그렇죠. 사람이 등기상 명의고 사실 명의를 양도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한 매수자는 선량한 매수인이냐 아니면 악의의 매수인이냐 이게 실제 자기 건 아니지만 등기되어 있는 걸 알고 등기만 되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매매를 할 경우에 이게 선량한 매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이걸 구제할 수 그렇죠. 있고 아니 그 내용 우리 배웠잖아요.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할 거냐 그렇죠. 말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내용에 따라서 민법에서 따지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명의신탁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돼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이미 판례가 있었으면 경과 규정이라는 거 둬서 언제 이후로부터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하지 않고 유사한 소송이 또 진행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식의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고려해서 판단했겠죠. 그렇죠. 뭐 뭐 그랬겠죠. 내가 판사도 아닌데. 우리가 뭐 대법관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차라리 명의자가 소유자다라고 그냥 딱 해버렸으면 그랬으면 이거 혹시 간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연루된 거 없어요. 네. 혹시 연루된 거 없어.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많더라고. 그렇죠. 아니, 솔직히 저는 뭐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강사들 바램. 중에서 이 강사들 중에서도 명의신탁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강사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좀 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뭐 내가 집이 몇 채인데 뭐 엄마 뭐 처제 이름으로 뭐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많아서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증여세 내면 되죠. 증여세 깔끔하게 내고 네.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밖에 지금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계절도 많이 만끽해 보시고 하늘도 한 번쯤 쳐다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될 거라 네. 살짝 아직까지는 선선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술을 먹어야 돼. 이게 딱 밖에서 술 먹기 가을 오기 전에 딱 좋은 마지막 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좋은 계절도 많이 만끽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